논어 157번째 시간 양화편의 4장에서 6장입니다. 4장 자지무성하사 문 현가지성하시고 부자 완이이소왈 할개 언용 우도리요 자유대왈 석자 언야 문저 부재하니 왈 군자학도즉 애인하고 소인학도즉 이사야라 하더시다. 자왈 이삼자 언지언이 시하라 전어는 희지이니라. 선생님께서 무성에 가셨다. 갈지자 동사로 완전히 쓰였죠. 선생님께서 무성에 가셨는데 현가지성 악기를 연주하면서 현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면서 완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닭을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썼느냐? 그랬더니 자유가 대답하면서 말하였다. 예전에 제가 이름이죠. 오늘 제가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군자는 도를 배우면 사람을 사랑하고 소인은 도를 배우면 부리기가 쉽다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은 제자를 이렇게 호칭하는 거죠.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희들 언의 말이 옳다. 앞에서 내가 한 말은 농담이었을 뿐이다. 이런 뜻이죠. 자유, 똑똑한 자유가 무성의 이제 사또가 된 거죠. 고수령이 돼서 선생님께서 한번 이제 방문을 하신 겁니다. 거기 갔더니 악기에 맞추어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한마디 더 하시는 거죠. 닭 잡는데 왜 소 잡는 칼을 썼느냐? 자유는 이 무성이라고 하는 작은 읍을 다스리면서 이제 예약을 가르쳤던 거죠, 사람들한테. 공자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유의 행동이 기특하기도 하고 이 천생의 국가를 다스릴 재주를 여기에 쓰고 있구나, 이 작은 마을에 쓰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죠. 여기 이제 빙그레 웃었다고 했으니까 흐뭇해하는 그 느낌을 이제 감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공자가 이제 기분 좋아서 이제 농담을 하셨는데 이제 자기가 정색을 하면서 대답을 하죠. 학도라고 역시 얘기를 했는데 도는 예악을 보통 가리킨다고 그러죠. 예와 악. 소인 이사라고 그랬잖아요. 소인은 부리기가 쉽다. 그러니까 음악을 배우게 되면 남과 잘 어울리게 되고 음악의 핵심이 화니까 좋아하니까 남과 잘 어울릴 줄 알게 되면 이제 부리기가 어떤 일을 시키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군자와 소인은 제위자죠. 지위가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덕과는 상관없이. 공자는 여기서 앞에서 한 말은 농담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색을 하고 진지하게 한 발언이었을까요? 공자가 진지한 게만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책 없는 도덕주의자라고 우리가 이 공자에서 이미지를 갖고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죠. 여기서 발휘하는 공자의 유머는 공자의 언어 감각, 몇 번을 얘기를 하는데 공자의 언어 감각과 이 표리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에피소드가 앞쪽에서 나왔다면 공자에 대한 정보가 적은 상태에서 이게 적응하기 쉽지 않았거나 이게 뭐지 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편집의 묘를 잘 발휘했어요. 근데 여전히 이 장을 진지하게 해석한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참 재밌는 현상이죠. 오히려 저는 자유 선생님의 이 흐뭇한 유머 센스를 자유는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길래 이 자유의 성격이 오히려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이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장 공산불효 이 비반하여 소한데 자욕왕 이러시니 자로 불열왈 말지야이니 하필 공산시지 지야리요. 공산시지 지야리 있고 선생님이니까 존댓말로 해야죠. 토두 자왈 부 소화자가 이 기도제리요. 여 유용아제면 오기위 동주혼저. 공산불효란 사람이 공산불효입니다. 공산불효가 비라는 그 지역을 점령해서 이 거점으로 삼아서 반란 일으키고 선생님을 불렀다. 선생님이 가려고 하셨는데 자로가 기뻐하지 않고 말하였다. 가지 않으실 뿐이지 가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필 공산씨에게 갑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부르는 사람이 어찌 그냥이겠느냐 이렇게 되죠. 어찌 그냥 부르겠느냐. 만약 나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동쪽에 두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 정도예요. 여기 그러니까 어조사를 되게 묘하게 썼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 약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공산불효는 개씨의 가신이었어요. 이 개씨가 노나라의 문제였다면 개씨 집안에서 문제가 좀 적지 않아요. 양화가 앞에서 양화가 난을 일으키고 실패를 하고 이제 딴 나라 망명을 했죠. 근데 그 뒤를 이어서 그 비읍을 맡은 사람이 공산불효예요. 이 사람이 또 난리를 일으킨 거죠. 공자는 가고 싶어 했어요. 이게 이제 논어를 읽는 사람이 많은 부분에 당황스러운 부분이 이거예요. 이거 뒤에 또 나오는데 공산불효는 지금 하극상을 한 거란 말이에요. 부정한 통치자 아래서도 정당한 정부가 설 수가 있는가라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여기에 지금 끼어듭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죠. 공산불효가 분명히 하극상을 했는데 공자는 이를 비판하지 않고 그에게 이제 가고 싶어 했다는 건 벼슬에 대한 갈망이 그만큼 컸다는 거죠. 이 기록이 사실이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 공자가 노나라에서 벼슬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보통 이제 소한대 자요광 이렇게 읽는데 이렇게 읽질 않고 이렇게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자하니 요광이라고 의미상의 차이가 없는데 후대 사람들은 이 대부분 소자 앞에서 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을 불렀다는 게 신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자에서 끊고 자를 이제 뒤로 주어로 붙인 거죠. 목적어로 보지 않고 주어로 붙였는데 공자가 뒤에 보면 소아자라고 그래서 분명히 자기를 불렀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문법상으로 보면 소자라고 해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이게 소자로 읽어야 지금 글이 매끄럽죠. 말지야이라 그래 얘기를 했는데 자로 말을 좀 까다롭게 했는데 주자는 이것을 갈 곳이 없을 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얘기. 갈 곳이 없을 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라고 요걸 이자를 어조사라고 읽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지를 동사로 읽고 요거를 뭐라 그럴까 가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라고 약간 강조해서 읽었어요. 가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가지 않을 뿐입니다 라고 가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약간 강조점이 생기게 읽었어요. 그리고 또 오기위 동주호화 뒤에 보면 오기위 동주호화 그러니까 비읍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일으킨 비읍이라는 동쪽에 있으므로 옛날에 주나라의 동쪽에 있으므로 동쪽에 다시
주나라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때 이제 이 기자는 장차 정도의 어사를 그 어사가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은 해석을 약간 다르게 해서 동주라는 게 우리 서주 동주할 때 동주가 이제 주나라가 미약한 거잖아요. 미약해졌을 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쇠락한 동주로 읽는다면 이거를 주자 해석하는 거꾸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때 기자는 어찌 기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어찌 쇠락한 동주를 만들겠느냐. 그런 나라는 만들지 않들겠다. 다시 말해서 한쪽 지방에 비읍처럼 한쪽 지방에 머물러서 안주하다가 쇠망한 동주와는 전혀 다른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 의미 차이는 없는데 해석에서 약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공산불효가 비읍을 통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 시기가 공자가 막 노나라 정치에 참여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기사 전체는 아마도 후대에 날조된 글이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는 사람은 공산불효한테 공자가 가고자 하는 행동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공자의 철학으로 봤을 때 평소의 언행으로 봤을 때 이럴 수가 없다는 거랑 이렇게 조화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6장입니다. 자장 문인어 공자한대 공자왈 능행 오자어 천하면 위인의리라 청문지한대 왈 공관신민해니 공즉 불모하고 관즉 득증하고 신즉 인임언하고 민즉 유공하고 해즉 조기 사인이니라. 자장이 인에 대해서 선생님께 여쭈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5가지를 천하에 실천할 수 있으면 인이라고 하겠다. 무언지 여쭈었다. 5가지가 무언지 여쭈었다는 얘기죠. 여쭈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공과 관과 신과 민과 해가 5가지다. 공손하면 남이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관대하면 내가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신뢰를 주면 남이 나에게 의지를 하고, 민첩하게 행동하면 일을 이룰 수 있고, 은혜를 베풀면 사람을 잘 쓸 수 있다. 이 정도의 의미죠. 자장이 인을 물었는데 공자의 대답으로 미루어 보건대 자장의 질문은 아마 인정이었던 것 같아요. 어진 정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은 걸로 물었던 것 같아요. 자장이라는 사람은 벼슬 하는 것이 공부의 큰 목적이었다. 이건 나쁜 뜻이 아닙니다. 옛날에 공부한 건 무조건 벼슬을 하기 위해서니까 이게 뭐 가치 판단하면 안 돼요. 공부의 목적이 벼슬이었기 때문에 공자가 그거에 대해서 합당한 대답을 해준 거죠. 공부하면 정치라는 거고 정치 인정을 베풀어야 되니까 인정이 무엇입니까? 해서 공자가 대답을 해준 거라고 보면은 이거를 읽는 정확한 방식일 겁니다. 이 5가지 중에 공자는 신즉 인임언이라고 했는데 공자는 이 임자를 사람들이 의지한다. 내가 신뢰를 베풀면 사람들이 나에게 의지한다. 라고 그랬는데 주자 이전에 주는 이걸 위임으로 일을 맡긴다 그런 거죠. 신뢰를 주면 일 잘하니까 일을 더 하도록 맡긴다.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민즉 유공이란 말도 문자인데 내가 부지런히 행동하면 부지런히 움직이면 일은 당연히 성과가 있기 마련인데 이 당연한 말 같은데 어떤 사람은 이거 민자를 일이 생겼을 때 빠르게 반응한다고 읽었어요. 이거 말이 되죠. 일이 생겼을 때 즉시 반응한다. 이렇게 읽었고 다른 사람은 이거를 심자로 봤어요. 살피심자로. 그래서 일을 잘 살펴서 하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해즉 조기 사인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모여들어서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확보가 되니까 사람들을 잘 쓸 수 있다. 이런 뉘앙스에서 한 말입니다. 이 5가지를 인정과 어진 정치와 관련지어서 보면 내가 5가지를 위정자로서 실천하면 상대한테서 이러이러한 반응과 결과가 나타난다 라는 점에서 상호성, 일종의 상호성의 원칙을 여기서 천명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호성의 원칙이 공자한테는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죠. 네, 이상 157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